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에는 경기권 등을 중심으로 6,300여 가구가 청약 물량으로 나오는데요. 이미 지난주부터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의 3개 단지와 또 하남 가밀지구 주상복합의 견본주택이 개관하면서 가을 분양 시장의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 10대 대형 건설사 기준으로 전국에 55곳, 총 7만 6천여 가구의 분양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배 많은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10월도 이제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지금 늦가을을 지금 향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3기 신도시라든가 이제 청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물건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저번 주만 하더라도 3개 단지, 뭐 아주 핫한 단지죠.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몇 군데에서 좀 분양을 했었습니다. 분양권 상한제가 적용됨으로 인해서 주변 시세보다 가격대가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죠. 오늘도 알토마토 TV방송 보시면서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가을이 내 집 마련에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또 이사님이 전해주시는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들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이제 7월 10일 날 이제 부동산 대책 이후에 많은 굵직굵직한 대책들이 나왔죠. 그러면 현재 지금 부동산에 대한 시세들이 과연 그 정부에서 요구하는 부동산에 대한 억제에 대한 효과를 좀 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복도식 아파트 문 앞으로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 나온 전세 매물을 보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품귀 현상이 더욱 심화되자 화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을 알 수 있는 지표,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10월 셋째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값은 0.09%로 상승폭이 커졌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상승해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지방도 0.11%에서 0.14%로 상승폭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전주 0.09%보다 커진 0.12%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전국 아파트 전세값도 전주보다 0.21% 올라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유지하는 가운데 전월세 관련 부분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는데요. 향후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동향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 매매가에 대한 상승세는 좀 보합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파급적인 효과죠. 이 전세가에 대한 상승, 또 월세 보증금에 대한 상승 이런 것들이 좀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는 또 전세가와 어떤 월세가에 대한 상승을 좀 억제시키기 위한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규제책을 완화시킨다든가 그런 대책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부동산에 대한 강화 정책을 유지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 이 7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 이후에 그렇다면 아파트에 대한 가격 자체가 원하는 만큼 어떤 그 보합세를 좀 유지하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10월 달에 어떤 통계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안정세를 좀 갖췄다. 여기에 또 이제 하나의 좀 줄거리가 또 나오겠죠. 이제 분양 시장입니다. 이 분양 시장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분양가 상한제 어떤 적용을 받으면서 주변 시세보다 많게는 약 한 3억, 적게는 약 한 1억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무주택자,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안 그러면 노부모 공양 대상자라든가 또 다자녀 가구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현재 지금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거죠. 그 또 하나는 과거처럼 즉 국민임대 주택에서 나오는 물건 자체가 상당히 좀 적다 보니까 나한테는 혜택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민연주택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 3기 신도시 안에 나오는 물건들 자체가 이런 어떤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주는 물건들이 상당히 좀 큽니다. 전체 물건의 약 한 25%, 많게는 약 한 25% 정도가 이제 분양이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또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신도시가 마련되어져 있는 지역들의 이 아파트 공급 물건을 내가 어떻게 과연 잡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하나 남아 있고요. 두 번째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현재 내가 주택을 과거에 가지고 있거나 현재 지금 한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공급 대상자의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서 내가 빠지냐, 조건이 빠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주택자라 하더라도 일단은 국민주택의 평형대, 이제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에서는 내가 가점 대상이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형 평형대에서 나오는 물건들에 대한 가격도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이런 것도 내가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합을 해서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분양 물건이 어디가 핫한 지역이냐만 따라가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지역들이 어디냐를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거기서 내가 노릴 수 있는 평형대가 몇 평형대냐,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또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나오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현재 청약 일정들이 나와 있는데 이 청약 일정들을 꼼꼼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들 중에 앞으로 좀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가밀지구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강남 지역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도 가격대 자체는 미사 쪽에 있는 가격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약 한 10억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나오는 물건들, 즉 분양가에 상한제 적용을 받는 어떤 물건들, 아파트에 대한 물건들을 잡으신다면 충분히 부의 축적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9월, 10월 달에 어떤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10월 19일 날 기준입니다. 또 이제 뒷부분에 나와서는 약간 10월 23일 날 기준,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는데, 이 KB에서 나오는 동향 시세와 또 이제 한국감정에서 나오는 통계청에서 나오는 아파트에 대한 어떤 가격에 대한 동향, 이것 한번 또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전전에 비해서는 매매 가격대가 약 0.12% 정도의 어떤 상승이 있었고요. 전세가는 상당히 높게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전세가 상승으로 해서 뭐 그 어떤 뭐 정부의 어떤 정책적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예견 가능성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런 대책들이 보완 대책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그 국회라든가 이 정부 쪽에서는 좀 더 강력한 보완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까지는 정리가 좀 되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는 약 한 0.12%포인트 정도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수도권과 서울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도 약 한 0.02포인트 정도의 가격 포인트가 있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0.01%, 즉 8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이 포인트에 대한 가격 상승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뭐 0.0 뭐 몇 퍼센트, 0.012% 안에서 이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현재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이 통계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일단은 가격에 대한 어떤 그 거래량, 이 가격에 대한 상승 아니면 가격에 대한 어떤 이 보합에 대한 유지 자체가 이 거래량이 그만큼 나왔을 때 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볼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8월 달, 9월 달, 10월 달에 나오는 아파트에 대한 매매 가격 지수를 봤었을 때는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런 어떤 모멘텀 자체는 많이 좀 수그러들었다. 그래서 현재 자체에서는 전세가는 상승을 현재 좀 눈으로 보이고 상승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사그라드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게 되면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약 한 0.21%예요. 이게 수도권, 즉 서울 지역의 전세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도권 쪽으로 좀 빠지는 경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오히려 뭐냐면 인천이라든가 인천 미추홀 쪽 주변 지역의 전세가도 좀 더 가격 상승을 좀 가져가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 미추홀 쪽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오래된 노후주택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어떤 노후주택이라든가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폭을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 좀 밀려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전세의 어떤 수요자들이 이제 매매 시세로 좀 돌아서고 있다. 이런 것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체적으로는 부평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좀 가지고 가고 있다. 이런 어떤 맥을 좀 갖추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시도별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대구라든가 이 경상북도 지역 외에 서울에서도 지방에서도 중심이 되는 지역들의 가격 상승폭은 좀 더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경기도권, 즉 수도권 쪽 주변 지역은 서울 지역의 전세가 상승, 또 월세가에 대한 월세 보증금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경기도 쪽 주변 지역의 매매가 상승과 또 하나 더불어서 이 전세가 상승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 광역철도망 자체가 이 신도시별로 해서 안쪽으로 다 들어가게끔 설계가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GTX 라인이라든가 이 광역철도망 쪽 주변 지역의 전세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서울 지역, 서울 밑에 남부 쪽 밑에 동탄과 같은 지역들은 과거에부터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랐던 지역이죠. 하지만은 그 광역철도망이 이제 만들어지고 확정 발표가 되고 나서는 경기 북부권, 또 경기 서북부권 이런 쪽 지역들의 가격 상승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즉 의정부 쪽, 양주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또 그 일산 쪽 주변 지역 이런 지역들을 계속적으로 좀 유심히 좀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국 아파트 매매 동향에서 이 서울 지역을 잠깐 좀 보시게 되면 7월 10일 날 대책 이후에 대체적으로 이 매수세는 좀 둔화가 되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분량 감소 또 상대적으로 전세 분량 부족 등으로 인해서 9억 이하 단지라든가 이 소형 평형대 위주로 거래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하죠. 어떤 평형대에서 가격 상승이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뭐냐면 밑에 있는 어떤 그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이제 가격 상승세를 좀 지속시키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0.01%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건 평균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9억 이하의 단지라든가 이 소형평형대 이주는 어쨌든 간에 거래가 좀 계속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져가고 있다. 이 서울 지역의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수도권, 그중에서 인천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7호선 연장 사업이라든가 이 GTX 사업,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현재 지금 인천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죠. 또 이제 그 미추홀 쪽 주변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전세 또 월세 보증금에 대한 상한으로 인해서 미추홀 쪽 주변 지역 또 연수구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도 가격 매매에 대한 가격 상승을 지금 현재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연수 같은 경우는 둔촌동 역세권 대단지라든가 이 송도 등 시투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폭을 좀 확대시키고 있다. 즉 송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보다는 신축 위주 단지로 갑니다. 아직까지는 이 송도 쪽 주변 지역 자체가 완성된 단지가 아니다라는 이제 표현을 좀 하고 있는 싶은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지금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 이제 접근할 필요는 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보는 것보다는 분양하고 있는 분양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로 일단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김포 같은 경우도 이 김포도 이제 그 구례라든가 이 장기동 일대에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김포 신도시 같은 경우도 뭐 김포 도시철도라는 어떤 그 테마를 가지고 김포 신도시 또 그 주변 지역 김포 시청이라든가 또 이제 고촌 쪽 주변 지역 일대 이렇게 이제 가격 상승폭을 가져갔다면, 사실은 이 김포 도시철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가격 상승 모멘텀을 어느 정도 좀 가져갔는데, 계속적으로 김포 신도시 안에는 뭐 5호선 연장 사업, 또 9호선 연장 사업, 또 지하철, 인천 지하철에 대한 연장 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옆에 이제 마곡지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 주변 지역의 어떤 물류단지 또 그에 따르는 어떤 산업단지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서울 강남 쪽의 서남부권과 동부권과 이 동남권과 어떤 서남권을 좀 비교한다면 서남권에서 가져갈 수 있는 효과라는 게 그렇게 좀 작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중랑구, 중구, 이 노원구로 좀 나눌 수 있고요. 이 노원구 일대 같은 경우는 상계라든가 월계동 위주, 또 계속적으로 노원구 일대는 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철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지하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노원구 쪽은 좀 기대할 부분만 하고, 이 광진구나 마포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가격대가 이제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보면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강남 4구와 뭐 몇 개 지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관악구 쪽 주변 지역입니다. 관악구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주변 지역에 보다는 상대적으로 접해가되어져 있는 단지들이 워낙 좀 많이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전국적으로 보시게 되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승폭은 확대가 되고 있지만, 서울이라든가 지방 또 이제 5대 광역시 같은 경우도 이 전세가에 대한 상승폭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확대가 된다, 예정이 되어져 있다. 그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전세가 상승은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전세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갭 투자 형태로 좀 들어가게 된다면 약간의 좀 위험성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희 전세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한 5억대 이상의 전세 수요자들은 언제든지 신도시라든가 다른 지역도 분양성을 검토해보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수요층들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나중에 가서는 또 오히려 또 유지가 된다든가 하락폭을 또 나타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전세를 놓게 되면 현재 같은 경우는 약 한 4년 정도 전세를 놔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존의 전세 수요자를 놓고 갭투자 하시는 분들 외에 현재 새롭게 갭투자 형태로 떼어서 접근하는 방법은 약간의 좀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파트에 대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저금리 장기화로 유동성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제 가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사철로 해서
그 교육 수준이 높은 지역들 이런 쪽으로 해서 전세 가격은 또 상승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강북 쪽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노원구 쪽 주변 지역은 계속적으로 호재뿐만이 아니라 교육 환경, 어떤 교통에 대한 환경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에 대한 유주는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강남 11개구 중에 이제 그 영등포구라든가 이 동작구 쪽 주변 지역 이런 지역들은 현재 그 전세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어떤 그 여력은 좀 남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봐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경기도 쪽 같은 경우도 용인 수지라든가 이 권성구 쪽, 이 권성구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권성구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도 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매물 부족 현상은 현재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매물 부족 현상이 보인다는 것은 전세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전체적으로 이제 도표를 보게 되면 그 현재 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수도권이라든가 전국 5개 광역시에 대한 전세가에 대한 상승의 어떤 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조금 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런 표현은 좀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기존에 새롭게 그 전세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그 이 상승을 가지고 뭐 갭투자 형태의 아파트에 대한 갭투자 형태로 좀 들어가는 것은 조금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일단 경기도권 같은 경우, 이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이 7호선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7호선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이 7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전세가에 대한 상승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월세가도 지속적으로 좀 현재 좀 상승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 7월 11일 날 대책 발표 이후에 전세가에 대한 상승, 거기에 따라서 반전세에 대해서 월세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상승, 이것 계속적으로 좀 꼬리표가 좀 붙는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은 좀 참조하실 필요가 있고, 언제든지 이런 어떤 가수층 자체는 변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나오고 있는 그 현재 실수요층, 특히나 무주택자 아니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또 이제 다자녀 가구를 가지신 다자녀 자녀를 가지신 어떤 그 주택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현재 올해 10월이 다 지나갔죠. 이제 11월부터 나오는 아파트에 대한 공급 물량, 또 거기에 나오는 분양 물건을 상당히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한 시그널 보내드렸습니다.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월세 가격도 오른다, 전세난에 대한 우려들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 번의 또 부동산 대책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궁금증들 또 우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1:1 무료 상담,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전문가와 1:1로 꼼꼼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방 안에서 터치 한 번으로 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 집통앱 중개실장이 달려가 당신의 집을 팔아줍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 터치 한 번에.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서 골치 아팠던 우리 집.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집이 전국의 많은 부동산에 오픈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수료 무료. 전국의 많은 부동산이 이용하고 있는 집통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되는 수수료 없이 내 집을 팔아보세요. 내 집 팔 땐 집통.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끝번호 6541번이고요.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분양한다고 하는데요. 전망이 어떨까요? 저는 무주택자이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하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짚어드린 지역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분양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무주택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청약을 신청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네, 무조건 하셔야죠. 일단 어디가 됐든 간에 뭐 서울하고 인접성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직장이라든가 뭐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뭐랄까 한국감정원에서 한번 내가 해봤더니 뭐 점수가 몇 점 안 나오더라. 뭐 이렇게 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이제 신혼 얘기 부부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 경험도 해보고 뭐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한번 계속적으로 좀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쪽에서 이제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뭐 3개 블럭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지금 아파트 이름은 좀 생각이 안 나지만 뭐 S4, S1, 뭐 S5 해서 뭐 3개 블럭이 아마 동시 분양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은 3개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당첨자 발표 자체가 다 날짜가 다 틀리기 때문에 3개는 다 내가 지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기든 간에요. 근데 지금 현재 그 과천지식정보타운 안에는 이게 있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기 안쪽에 이렇게 좀 위치가 이렇게 좀 되어져 있고 하나 아파트가 이제 위쪽에 좀 올라가 있는데 여기와 같은 경우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안쪽에서 현재 지금 나오는 물건들 자체는 비교 대상 자체가 과천 레미안수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일단 위쪽에 가까이 붙어 있는 아파트 요것도 있고 또 이제 둘 중에 아파트도 다 이제 뭐 역사하고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역세권 지역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또 이제 주변 지역 자체가 이 상권도 되어져 있고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업무 지역과도 가까이 붙어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당첨되느냐가 좀 중요한 거죠. 뭐 어디가 좋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3개 다 지원하는 게 괜찮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이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는 이게 수도권에서 공급된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급에 대한 자격 요건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다 맞거든요. 다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대출에 대한 부담,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도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다 나중 문제입니다. 일단은 돼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내가 검토를 해보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쨌든 간에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또 이제 뭐 일반 분양에 대한 추첨 대상자에서도 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경쟁률이 뭐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간에 일단은 뭐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대상자가 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주변 지역의 수도권에서 나오는 물건들 또 하나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 하시는 것보다는 광역철도망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 또 광역철도망에 굳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BRT 노선이라든가 이 광역버스망이 잘 갖춰진 지역들을 한 번은 검토해 보시고 좀 지원해 보셔라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고민하지 말고 고 의견 주셨습니다. 직주 근접이라든지 또 수도권 같은 이런 위치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이 소중한 기회 꼭 이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나도 궁금한 게 많아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편안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2664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수원 영통 쌍용 아파트 2단지를 보유하고 있고요. 실거주 중입니다. 전망이 어떨까요? 만약에 비전이 없다면 매도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수원 쪽으로 부탁드려요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현재 수원 영통의 쌍용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망 체크해 보면서요. 앞으로 갈아타기 전략도 추천도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사님 어떨까요? 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실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전세를 놓고 뭐 갭투자 상태가 아니고 실거주를 하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영통에서 나오는 아파트에 대한 공급 물량이 글쎄요. 내년에 또 내후년을 좀 비교한다면 그 공급 물량 더하기 이제 입주 물량이죠. 입주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기존에 그 전세를 놓고 갭 투자하시는 보다는 실거주를 해서 좀 장기간 가져가시는 분들한테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지역에 어떻게 공급되는 물량도 앞으로에 대한 내 아파트의 가격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줬었을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영통 지역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2, 3년 전만 해도 이 공급 물량이 입주 물량과 공급 물량이 좀 많았던 지역이죠. 근데 점차적으로 입주 물량과 공급 물량 자체가 이 영통 지역에는 점차적으로 좀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 자체가 역세권하고 약간 거리가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주변 지역 자체가 뭐 학군이라든가 그 또 주변에 어떤 그 공원이라든가 녹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으면 아파트 가격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지금 현재 뭐 매도하시고 2년 내에 매도하시고 다른 지역 또 가까운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을 받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아파트였습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갈아타기보다는 조금 더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는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한 가지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0848번의 문자 확인하겠습니다. 5호선 양평역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지분은 9평 정도 있는데요. 보유 기간은 6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요.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하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재개발 진행 상황이 점차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년 정도 보유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재개발이 완전히 진행이 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입주권 지금이라도 빨리 매도를 할까요?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 향후 4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그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재개발이라든가 어떤 그 재개발, 재건축을 빼놓고 재개발만 좀 말씀 좀 드리자면 이게 그 안에 있는 조합원들의 어떤 그 의지 또 조합원 구성자들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서울시와 구청 간의 어떤 뭐랄까요, 그 의지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서울 지역 안쪽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 자체는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일단 유휴부지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지을 수 있는 공공부지 자체가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 들어가면 안쪽에 이제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계속적인 지원, 지금보다 더 큰 지원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겁니다. 이 양평동, 이제 영등포구 양평동 같은 경우는 여러 구역들로 과거 10여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나눠져 있던 지역들이에요. 근데 되는 지역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공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공 사례를 만들어 놨죠. 이제 영등포 뉴타운 쪽, 그 영등포 시장역 쪽 주변 지역에 뉴타운이 어쨌든 간에 건물이 아파트가 올라갔고 프리미엄이 약한 5억에서 약한 7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었고 또 주변 지역의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변 양평동 쪽 주변 지역의 재개발 지역에 어떤 그 기대감을 상승 부풀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무슨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냐면 일단은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노후주택, 소위 말해 과거에 얘기하면 판저촌 형태로 지어진 집들로 안쪽에 많이 좀 섞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거주민들을 보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에는 이주비 자체의 부담, 또 앞으로 좀 입주되는 물량의 아파트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서울시에서 대책을 좀 마련해주고 있어요. 임대 아파트에서 몇 년 거주하셔라.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이런 것까지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로 혜택을 줘가면서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양평동 지역이 이제 그 뭐랄까요, 이 중공업 지역이에요. 이 중공업 지역이다 보면 과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용적률이 한정되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시행사의 어떤 그 수익이 나오는 것도 상당히 좀 적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한 2년 전에, 2, 3년 전에 계속적으로 풀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다 그 뭐랄까요, 재개발을 억제시키는 게 아니라 재개발을 권유, 즉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양평동 쪽 주변 지역에 이렇게 한 4년 정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좀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약 한 2, 3년 정도는 내가 더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지켜보시고 추후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그때는 뭐 오히려 또 토지가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그때 가서 매도하시더라도 지금은 잘 가지고 잘 보유하시고 잘 끌고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서 또 이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답답하신 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재개발이 완전히 추진되기까지는 역시나 아직까지도 해결 과제가 여러 가지 남아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서울시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을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이겠죠.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는데요. 요즘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은 이 시기에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답답한 부분들 뻥 뚫려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쏠쏠한 두 가지 정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정보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서 통건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이 평택동에 위치해 있는 통건물입니다. 이 평택역에서 뭐 가까이 인접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호선 평택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평택역 쪽 주변 지역 하게 되면 뭐 1번 출구와 2번 출구가 이렇게 두 개 역이 있는데 한 출구는 상업 지역이 좀 발달되어 있고 또 한 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세대 물건이라든가 이 다가물건들이 많은 이 주거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의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A형, 또 하나는 이제 B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지상 1층에서 5층으로 좀 되어져 있고요. A형 같은 경우는 상가 하나, 또 이제 원룸 2개, 1.5룸 2개, 투룸 2개, 쓰리룸 하나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쓰리룸 하나를 넣기 때문에 혹시나 이 평택의 주거를 가지신다든가 아니면은 노후로 해서 좀 가지고 있겠다라고 실거주를 해서 가지고 있겠다라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유리한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상가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외국계 택배 회사라고 하는데요. 이 상가 하나가 지금 현재 좀 근생으로 하나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가는 약 한 17억인데요. 현재 지금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B형 같은 경우는 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B형 같은 경우는 지상 1층과 4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건 좀 약간 작습니다. 1.5룸 4개와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투룸이 상당히 좀 큰 방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충분히 그 실거주하면서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매매가 7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통건물 A형, B형 두 가지 타입으로 전해드립니다. 한 번에 두 가지 정보 다 가져가시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물건으로 잘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입지 알아보면서요. 호재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평택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사를 하게 되면 이제 지지역을 들 수가 있죠. 과거에 이제 평택역은 이제 현재 구 상권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지지역과 평택역을 끼고 있는 물건이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본 물건은 1호선 평택역에 가까이 인접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1호선 지지역이죠. 여기에 이제 그 SRT 노선이 이제 지지역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지역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수서까지는 약 한 15분대에 서울과 뭐 1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바로 위쪽에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가 위치해 있죠. 이 고덕국제 신도시 바로 옆에 이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아주 직장인 수요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평택의 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한 10개에서 약간 11개의 일반 산업단지들이 이 평택역과 지지역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직장인 수요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평택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본 물건 쪽 주변 지역을 보게 되면 바로 이 1번 출구 쪽 주변 지역이 이렇게 먹자상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2번 출구 쪽으로 해서는 다세대 물건들이 많이 있고, 또 이게 뭐랄까요, 지금 잠을 자고 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곳이 바로 이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본 물건지 주변 지역은 이 초등학교, 즉 평택초등학교하고 군무초등학교가 가까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인 가구, 또 자녀를 가지신 분들의 어떤 전세 수요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쪽 주변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평택역 쪽에는 바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백화점과도 또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평택시에 대한 인구입니다. 인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뭐 삼성 뭐 전자 산업단지라든가 주변에 이제 산업단지 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산업단지가 수백 개가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역과도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물류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3년도 정도면 약간 현재 같은 경우는 약 한 50만 인구를 내다볼 수가 있는데 2023년에서 2024년 정도가 되면 100만 인구를 좀 내다본다라는 것이 평택시에 대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직장 수요층들이 많이 몰리니까 뭐 전월세에 대한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입니다. 현재 뭐 1공장은 가동 중에 있고 2공장이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현재 뭐 6개의 어떤 공장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 삼성전자 반도체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하청업체들이 수백 개가 좀 달려듭니다. 그 주변 지역으로 많이 직장인 수요층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역에 이제 SRT 노선이 깔리는 겁니다. 그만큼 수서역과의 연계성, 또 서울과의 연계성을 가져야지만 출퇴근도 가능할 뿐더러 또 많은 수요층들이 이 안쪽으로 좀 몰리기 때문에 몰리기 때문이죠. 그만큼 많은 호재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브레인시티입니다. 이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사업이 한번 자초될 뻔하다가 다시 또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이 브레인시티가 들어서게 되면 약 한 4만 3천 명 정도의 인구 효과가 생깁니다. 이 브레인시티라는 것은 실리콘밸리처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 뭐 핀란드에 있는 울루 이런 대학과의 어떤 사업 연구의 어떤 사업과 연구의 어떤 과제를 가지고 이런 어떤 그 큰 어떤 그 줄거리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브레인시티도 마찬가지로 이 성균관대학하고 산학 협력 관계를 맺어서 이 실리콘밸리처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안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어떤 유발 효과만 하더라도 약간 4만 3천 명 정도가 되니까 상당히 좀 평택역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들에 들어간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지역 같은 경우는 이 내년이면은 이 SRT가 이제 개통이 됩니다. 뭐 수서에서 강남까지는 약간 20분대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이 SRT 노선이 되면 그만큼 주변에 있는 토지가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많은 호재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마지막으로는 이 평택항 쪽 주변 지역입니다. 이 평택항 쪽 주변 지역에 그 서평택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이 청사전이 있거든요. 현재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물류관광 단지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과도 연결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택은 전체적으로 호재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여기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 자체가 앞으로 전세가라든가 월세가 상승의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역들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검색창에 평택 부동산 이렇게 치면요. 앞으로 100년의 경제를 먹여 살릴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산업단지 충분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산업도시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평택입니다. 그만큼 또 직장인들의 풍부한 수요층까지 끊이지 않는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서 호재들도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조금 더 볼게요. 2018년도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가격 분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10억대 물건이 있고 10억 미만에 있는 물건이 있죠. 바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약간 10억대 물건이고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약간 10억 미만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 같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 물건 자체가 이 천연 대리석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뭐 넓은 주차장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토지 평수가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00평대가 훌쩍 넘습니다. 그만큼 넓은 대지에 지어진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 자체가 이 직장인 수요층들입니다. 거의 90% 정도가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 수요층에 맞게끔 옵션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뭐 가스레인지라든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뿐만이 아니라 싱크대, 또 TV까지도 현재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월세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내부 옵션이라든가 외부 옵션 자체도 그 외부 같은 경우는 대리석, 또 안에서도 또 화이트 톤을 써서 상당히 좀 넓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주인 세대가 널찍널찍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방뿐만 아니라 중간방, 이 작은 방도 넓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그만큼 수요층들이 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안에 옵션 제공도 넉넉하게 좀 제공하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 안에 이제 그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예상 매매가가 A형 같은 경우는 약 한 17억 정도가 되고요. 현재 예상 전월 보증금 자체가 5,900만 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월세가 약 한 650만 원 현재 나오고 있고요. 이 대출과 보증금을 좀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약 한 10억 대의 안정적인 물건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비형이 상당히 좀 특징입니다. 이 매매가가 상당히 좀 저렴하죠. 7억 정도 수준이고요. 현재는 월세가 약 한 250만 원 정도 월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증금과 대출을 좀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약 한 4억 대에 가져갈 수 있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통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로 올라올 거고요.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예, 양천구 목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이제 이 물건도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만큼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가시성이 높다 보니까 많은 계약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호선 등촌역 도보 약 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본 물건은 지상 17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투룸 구조형 오피스텔입니다. 9호선 등촌역 초역세권에 위치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준공은 2020년 4월에 준공이 되어져 있고 매매가는 약 한 3억 850만 원입니다. 자, 서울시 양천구 목동입니다. 등촌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많은 분들이 또 선호하시는 투룸 오피스텔로 소개해드리면서 신축입니다. 가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메리트 있게 다가오실 것 같은데요. 끝까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피스텔의 입지와 함께 호재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입지 여건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등촌역에 인접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등촌역만 있으면은 기존에 있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건데 여기서 지하철이 또 하나가 좀 생깁니다. 바로 이 광부 횡단선이 하나 생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상암권역과 목동권역, 이 마곡권역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층 상당히 좀 탄탄하다라고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주변 지역의 배우 수요층 자체가 약 한 4만 명대, 목동 같은 경우는 약 한 8만 명대, 상암 같은 경우는 약 한 4만 명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한층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현재 좀 전세가가 상당히 좀 비싸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자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전세 수요층이 상당히 좀 튼튼하게 몰리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강북 횡단선입니다. 이 강북 횡단선이 이 목동을 기점으로 해서 청량리로 이어지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대학가 쪽 주변 지역을 좀 많이 거치게 되죠. 명지대라든가 상명대, 또 국민대 쪽 주변 지역으로 좀 많이 거치고, 또 하나는 이 직장인 수요층들이 지나가는 지역에 지하철 역사가 생긴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또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는 일반 노선과 급행 노선이 한 정거장에 쓰거든요. 그렇다면 등촌역이 현재 지금 9호선 일반 노선이지만 강북 횡단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 그 일반과 급행에 쓰는 노선이 되기 때문에 많은 그 수요층들이 몰린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뭐 2021년 착공 예정이고 25년 개통될 예정인데 현재 지금 착공될 예정에 대해서는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니까요. 그만큼 광부 횡단선 자체는 많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월드컵 대결입니다. 이제 올해 12월이나 내년 초면은 완공이 될 텐데요. 현재 좀 그쪽으로 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제 변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월드컵 대결 완성이 되면 이 공항로와 내부순환도, 이 서부 간선도로를 세 개의 어떤 교통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직결로로 연결이 됩니다. 그만큼 교통이 편리함이 생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건물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앞쪽에 30m 대로변과 6m 대로변을 위치해 있습니다. 또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과 도생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물건인데, 이게 이제 이런 물건들 자체가 이 안쪽으로 훅 들어가 있거나 좀 길이 비좁거나 하게 되면 수요층들이 사실 좀 많이 몰리진 않습니다. 또 가격 자체에 어떤 모멘텀을 좀 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위치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30m 대로변에 위치했고, 바로 또 옆에 시장이 위치해 있고, 또 편의시설이 잘 되어져 있는 시장이 위치해 있고, 또 이제 그 9호선 등촌역과도 약간 3,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직장인 수요층들이 많이 몰린다라고 이제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위치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내부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 이제 내부 인테리어도 좀 젊은이들의 어떤 니즈를 충분히 반영한 그런 물건으로 좀 만들어졌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물건들은 안방과 작은 방뿐만이 아니라 이 화장실 자체도 상당히 좀 넓게 꾸며져 있습니다. 또 화장실 안쪽에 다용도실을 좀 꾸며놨기 때문에 그 작은 방을 정말로 방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물건 같은 경우는 작은 방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즉 화장실에 다용도실을 좀 꾸며놨기 때문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가격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상 매매가가 3억 850만 원입니다. 이 전세 같은 경우는 현재 2억 7천짜리에서 전세가 지금 현재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갭 투자 형태로 해서 약 한 3천만 원대의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안 그러면 내가 월세 수익을 좀 받고 싶다고 한다면 현재 월세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약 한 9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90만 원 정도의 월세를 좀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좀 좋은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호재 중에서 뭐니 해도 교통 호재가 최고일 텐데요. 철도 호재 그리고 도로 호재까지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수요층들이 선호할 만한 요소들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 수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양천구 목동의 오피스텔까지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직접 만나서 본인의 이야기 충분하게 털어놓으시고 해답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고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전세 가격도 월세 가격에 대한 시그널도 보내드렸었는데요. 월세 가격도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0.78% 급등했는데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빠르면 이번 주,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또 하나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참 올해는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에 또 코로나19까지 부동산 시장을 정말 덮친 한 해였습니다. 이 위기를 잘 버텨내고 또 앞으로를 준비해 갈 수 있는 시그널,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하지만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편안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